안녕 여러분, 소라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제 채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워홀에 관련된 정보를 보려고 들어오신다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어떤 행사를 하게 됐냐면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워킹 홀리데이를 직접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워킹 홀리데이가 어떤 건지,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등등 많은 것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직접 만나서 발표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워홀 톡톡이라는 건데요. 제가 거기에 유경험자 발표자로 나가게 되어서 지금 PPT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거를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카메라를 갑자기 켜게 되었어요. 사실 정보는 정말 넘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신에 심적인 것들, 부가적인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물론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즈음에는 저는 이미 발표가 끝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뒤에 발표하는 영상도 나오거든요. 그치만 저는 여러분들이 제 발표를 보겠다가 아니라 워홀을 다녀왔던 사람을 조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여러 나라가 궁금한데 그거를 어떻게 다 찾아다닐 수도 없고 하신다면 그분들이 정말 놀랍게도 워홀톡톡 행사에서 발표를 하십니다. 이제 발표를 하고 나면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들도 가서 직접 그 자리에서 당사자분께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워홀을 가기 전에 불안한 마음을 얼마나 많이 잠재워 주겠어요. 서울에서 진행된다는 게 지방분들에게는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다면 정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 경험자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PPT를 만들려고 노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만들기 전에 약간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자로서 이렇게 PPT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워홀을 가기 전에 제가 조금 무서웠던 것들, 걱정되는 것들, 또 고민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직접 다녀온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그때 워홀톡톡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쓸 생각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지금은 PPT를 만드는 중이에요. 어제는 뭐를 조금 하기는 했는데 요즘 무기력증이 또 도져가지고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로는 못 끝낼 거는 같거든요. 왜냐면 제 동생 오늘이 졸업식이어가지고 졸업식 갔다가 점심 먹고 집에 와서 낮에 또 조금 하다가 저녁에 이제 언니랑 같이 셋이서 밥 먹고 뭐 축하하고 그럴 거라서 열두 장이나 했어요. 동생 결혼식엔 결국 안 갔고요. 동생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안 가고 저는 대신 꽃집에 들려서 꽃 사오고 제가 아까 무기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움직이려고 방 청소도 하고 방금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트를 먹으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니가 회사에서 출발했다고 해가지고 오면 이제 저녁 준비도 해야 되고 저희끼리 이제 동생 졸업식을 축하해야 하니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더 해보려고 합니다. 얼른 끝내보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대망의 날이에요. 여태 열심히 준비해왔던 프레젠테이션을 오늘 바로 발표를 하러 갑니다. 저는 30분 후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카메라를 들고 가서 찍어야 하는 게 좋겠죠? 오늘 날씨도 좋고 어제 저 머리도 했고 그래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저 오늘 액땜을 엄청 했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 약간 일진이 좀 수상한데 발표가 잘 될 거라는 그런 징조라고 믿고 마음 편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앞에 보시다시피 권소라고요. 굉장히 떨리는데 제목 한 번만 다 같이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유행을 위한 용기. 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아직 간다고 결정을 안 내린 상태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도 많고 고민되는 게 많아서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고 해서 이제 다녀온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여기 자리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거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프레젠테이션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지루하실까봐 옆에 사진을 한 장씩 뒀거든요. 그래서 듣다가 혹시 지루하시면 그냥 사진 보면서 멍 때리셔도 괜찮습니다. 상처 안 받을게요. 다음은요, 목차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말은 많은데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캐나다 밴쿠버 다녀왔는데 원래 처음에는 알버타주에 있는 에드먼튼이라는 데를 다녀왔었어요. 근데 굉장히 추운 곳이라 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밴쿠버로 이사를 가서 10개월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류기간 총 1년이라고 했잖아요. 10개월 중에 1개월은 관광비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드먼튼에 갔을 때는 가기 전에 만났던 펜팔 친구네 집에서 3개월을 있었고요. 딱 밴쿠버 가자마자 에어비앤비에서 호텔에 있다가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로 옮겼는데 에어비앤비 주인이 야, 너 우리 집 쉐어하지 않을래? 룸 렌트하지 않을래? 그래서 거기서 바로 계약을 체결을 해서 7개월을 지냈고 나머지 있던 관광비자로는 여러분 집 계약 못 하잖아요. 관광객인데 그쵸? 그래서 현지인에 있는 남자친구네 집에서 1개월을 지냈습니다. 에드먼튼에 있었을 때는 루드삭이라는 곳, 옷 파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세일즈로 2개월을 일했었는데 파트타임으로만 일주일에 4시간, 8시간 이렇게밖에 일을 안 주길래 그렇게 살면 돈을 그 돈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서 나는 이사를 가야겠다 해서 바로 잡을 구해가지고 인터뷰를 잡아놓고 밴쿠버로 이사를 가서 네스터스 마켓이라는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데거든요. 거기 안에 가보면 베이커리 있잖아요. 공장빵 파는데 그런 데 같은 데에서 스텝으로 풀타임으로 8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저 근데 여기서 보셨다시피 현지인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뭐 로드트립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보시면 BC주에 있는 밴쿠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이거 되게 저희한테는 환상이죠. 차 타고 다른 나라 가는 거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밴쿠버에서 시애틀 넘어서 포틀랜드까지 내려가서 미국까지 여행을 하다가 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3개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캐나다 데이라고 캐나다의 국경절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그때 밴쿠버 시내 안에서 불꽃놀이를 해요.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불꽃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작은 이유가 불꽃놀이를 다운타운 내에서 하는데 거기 가면 사람이 터져요. 진짜 완전 너무 복잡해서 저는 옆에 있는 산에 올라와서 차를 타고 올라와서 거기 앉아서 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기억에 남냐면 제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전에 막 찾아보다가 캐나다에는 캐나다데이라는 거에 불꽃놀이를 하는 게 있대. 내가 만약에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된다면 그거 진짜 꼭 봐보고 싶다. 근데 내가 여기 앞에 서서 이 불꽃놀이를 보는데 내가 이뤄냈어, 내가 해냈어 라는 그 성취감이 딱 오면서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여기에 서 있구나. 그러면서 이거 저는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았고요. 저는 굉장히 엄청난 집순인데 캐나다까지 갔는데 집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산을 갔어요. 정말 한 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등산. 가서 봤는데 딥코브라는 곳이거든요. 내려다 봤는데 너무 예쁜 거 있죠. 나 진짜 오길 잘했다. 집 안에만 안 있길 잘했다. 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서 기억에 남고 이거는 캐나다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밴쿠버 가시면 그랜빌 아일랜드 진짜 많이 들을 건데 거기 있는 시장인데 솔직히 캐나다 시장 상상해 본 적이 잘 없죠. 그래서 봐서 와, 캐나다에도 이런 광경이 있구나, 참 정겹다 라고 생각한
게 있어서 이것도 기억에 남아서 그 사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요.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여러분들에게 꽃 중에 꽃 자기 합리화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왜 고민을 하는지 그 이유들이 뭔지를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갔다 와서 취업 준비해야 되죠. 제가 지금 직업이 있어요. 그러면 퇴사를 해야 되죠. 하고 나서는 갔다 오면 또 이직은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허황된 꿈이래요. 남들 다 취직하는데 왜 가네요? 뭐라 그래요? 친구들도 동기들 취업 너무 잘해요. 다들 막 다 날고 기어. 근데 나만 혼자 막 외국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약간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고민되는 것들, 나의 결정을 막는 것들 열심히 한번 적어봐요. 그러고 나서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이유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최대한 세세하게, 자세하게 한번 적어봐요. 이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이유, 대표적인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가져와 봤어요. 돈 벌고 싶어. 그리고 영어권 가려고 지금 캐나다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영어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이랑, 현지인들이랑 써보고 싶어서. 또 캐나다에 가면 거기서 머무르면서 주변 지역 다 여행할 수 있죠. 제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가서 현지인 친구도 사귀어보고 싶어서, 그냥 마냥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혹은 캐나다라는 나라가 그냥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면 안 되는 이유, 가야 하는 이유, 이렇게 한 번씩 적어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제 심정을 한번 적어본 거거든요. 저는 캐나다에 연고가 하나도 없어서 혼자라서 가기에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영어로 일을 해본 적도 없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알바를 하고 간 거라서 자금도 많지 않았어요. 갔다 와서는 또 취업 준비해야 되죠. 근데 저는 아무 경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막막해요. 캐나다에 대해 아는 것도 너무 없어요. 근데 가야 하는 이유 중에는 만 18세부터 만 30세까지라는데 나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있었고, 영어를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여태까지 10몇 년 동안 배워왔는데 이거 진짜 한 번쯤은 써봐야 안 억울하겠다 싶어서, 영어를 실전에서 써보고 싶어서, 또 외국인 남자친구를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서,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충돌되는 것, 상반되는 것을 지우는 거예요. 혼자라서 무서워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가서 남자친구를 사겨? 그럼 얘네 지울 수 있죠. 지워요. 영어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실전에서 써보고는 싶어요. 얘네 둘이 충돌되죠. 이런 식으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가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 고민되는 이유 중에서는 해결책을 찾고, 가야 하는 이유는 더욱 세세하게 자세하게 적어서 이유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플러스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아, 나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꼭 가야겠어 라고 도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세운 계획 중에 진짜로 실천된 것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한국 친구 사귀지 않기. 저는 영어 공부에 조금 매진을 하고 싶어서 한국 친구 하나도 안 사귀었어요. 풀타임으로 일하기. 한 번 갔는데 풀타임으로는 일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돈도 좀 벌고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다녀와서 영어 공인 시험 치기. 가기 전이랑 갔다 와서랑 점수를 조금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토익 시험을 쳤고요. 점수는 약간 창피하지만 65점 정도 늘었어요. 집안에서만 게으르게 있지 말기. 아까 딥코브 사진 보셨죠, 여러분? 그거랑 많이 관찰하고 기록하기. 제가 뭐 유튜브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느낀 점 같은 거를 메모장에 항상 적어놨어요. 뭐 일기를 쓰셔도 되고, 현지인 친구 5명 이상 사귀기. 가면은 파티 되게 많이 해요. 크리스마스 파티, 할로윈 파티. 그런데 가면은 또 친구 사귀고, 일하는 데에서도 코워커 사귀고, 그래서 현지인 친구를 5명 이상 사귀고, 캐나다의 역사, 정치, 사회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하기. 박물관 같은 데 되게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뉴스, 라디오 같은 거 들으시면서 캐나다 갔다 와서 뭐 캐나다에서 뭐 했어? 캐나다 요즘 어떻대? 했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약간 창피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좀 했어요. 하키 게임 보러 가기. 여기 사진. 이거 제가 보러 간 거예요. 진짜 착한 캐나다 사람들이 단 한 번 분노하는 때가 있다면 하키 게임 보러 가는 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하키 게임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영화 관람 등 문화생활 놓치지 말기, 캐나다 데이 때 불꽃놀이 보기,
또 할로윈 파티 가기 이렇게 계획을 짰었습니다. 여러분도 계획을 이렇게 짜시면 나중에 캐나다 다녀와서 한 번씩 쓰셨을 때 보일 거예요. 와, 나 이만큼 했구나. 이만큼 일어났구나.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인으로서 만들 수 있는 온전한 결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곧 나를 성공적인 워홀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딱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나 집까지 어떻게 가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거기서 뭐 택시를 찾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거기 집까지 가서 집에 있는 사람이랑 뭐 얘기를 하고 키를 받고 마트에 가서 내가 지금 당장 먹어야 될 것들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외국어를 외국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하고 자존감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간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자존감이 베이스가 되면 나 이런 것도 해왔는데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저거는 못하겠어 하면서 자신감이 높아지게 돼요. 세 번째는 캐나다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미국보다는 캐나다가 조금 더 이민자들과의 그 융화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살다 보면 그 언어를 쓰고 문화의 사람과 인종 그리고 극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국제사회 것들을 내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하나의 이해와 지식이죠. 다 마지막으로는요. 워킹 홀리데이가 국제 무대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번 갔어요. 근데 내가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 전과 가기 전 후에를 비교해보면 미국에서 어떤 컨퍼런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워홀을 다녀온 사람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의 마음가짐은 전혀 다르겠죠. 그 정도로 이제 워킹 홀리데이가 더 큰 목표, 더 어려운 목표를 위해서 조금 더 준비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에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겠죠.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싶은 단점 중에 하나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가기 전에. 나 인종차별 받으면 어떡하지? 경험을 하기는 했어요. 여러분들께 전혀 경험을 안 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면요. 인종차별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악의적으로 정말 내가 비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있고 또 내가 정말 몰라서 그런 줄 알았어 하고 나오는 인종차별이 있어요. 근데 악의적인 인종차별을 받았을 때는 사람한테서 그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피하세요. 최대한 도망가고 피하세요. 안전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워킹홀리데이 가면 혼자잖아요. 누가 날 도와줘요? 누가 날 구해줘요? 일단 도망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캐나다에는 술뿐만 아니라 캔납이라는 마약의 종류가 합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취해서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거리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가 보인다 할 때는 일단 도망가세요. 그럼 무지에서 나온 인종차별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발생했을 경우 실외나 인적이 드문 경우 딱 봐도 보이죠? 도망가셔야 돼요. 일단 피하세요. 무시하시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실내에 쇼핑몰, 식당, 호텔 이런 곳에서 내가 손님인 경우 절대 화내거나 소리 지르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거는 캐나다에서는 먹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동영상 찍고 녹음하고 사진 찍으셔서 집에 가세요. 일단 집에 가셔서 이 회사 있죠.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회사 이메일로 증거랑 내가 몇 시 몇 분에 어떤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 하면서 사과를 받으세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에요. 본인 몸 안 상하고 본인 감정 안 쓰면서 소모 안 하면서. 그리고 다음에 친구, 포어터, 단골 손님 등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경우 막 그래요. 이런 거 제가 실제로 들어본 말인데 너 중국말 할 줄 알아? 그래서 조금만 할 줄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못해?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니네 말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약간 화가 나죠. 근데 진정을 시키고 거기서 가까운 나라이긴 하고 교류가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언어를 할 줄 아는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걸 배워서 나중에는 다른 아시아인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 대처해 주시면 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캔나비, 마약의 일종이에요. 대마초 일종이에요. 근데 이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흡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초콜릿, 쿠키 등으로 에더블이라고 먹을 수 있는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 캐나다 파티 룰루랄라 이러고 파티를 갔어요. 근데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야 너 초콜릿 한번 먹어볼래? 근데 그게 마약이에요. 근데 한국인은 어디서든 마약을 하든 간에 불법이란 말이에요.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막 검사하시잖아요. 불법이에요. 어디서 하든 간에 캐나다가 아무리 합법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파티를 초대한 친구, 저를 초대한 친구에게 미리 말을 해요. 있잖아, 우리나라는 캔나비가 불법이야. 그래서 혹시 다른 친구가 나한테 권하는 상황이 있다면 너가 나를 보호해 주길 바래.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미리 말을 해주면 친구가 그런 상황을 목격을 했을 때 야야야 이렇게 하면서 말해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캐시잡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한인잡이라고들 하는데 설명이 뭐냐면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직업과 같음이에요. 너무 불법같이 들리죠? 불법 맞아요. 뭐냐면요. 이게 한인잡이라고 하는 이유가 한인 사장님들 밑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최저시급 밑으로 돈을 받아서 약간 뭐 윈윈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것이에요. 근데 딱 가면은 현지인들 분에게서 취업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라도 들어가서 돈이라도 벌다 오자 라는 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초과금 오버타임 시키고 나서 페이 안 줘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3달 있다가 다음에 줄게 하고 안 줘요. 심지어는 그러고 나서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무슨 워킹홀리데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법률 자문 이런 데에다가 사장님이 돈을 안 줘요. 이런 게시물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방금 말했죠. 우리 가서 혼자인데 누가 나를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법의 보호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리고 영어로 법률 자문 이런 거 구할 수 있을 만큼 영어 다 잘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하지 맙시다. 알았죠? 그러면은 이제 나쁜 것뿐만 아니야. 나쁜 것까지 배웠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짜냐면 1년을 월 단위로 나눠서 짜요. 1월엔 뭐 해야지? 2월엔 뭐 해야지? 3월엔 뭐 해야지? 이렇게 짜시고 그거 말고도 1개월 차에는 뭐 해야지? 2개월 차에는 뭐 해야지? 이렇게 해서 2개를 짜세요. 그러면은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계절에 따라서 조금 많이 바뀌어요. 계절이나 이벤트. 근데 개월차로 하시면요. 성장해가는 나에 따라 바뀌어요. 그 계획이. 이렇게 짜시면 약간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짜시면 좋고요. 또 가계부를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갑자기 가서 아파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해외 송금을 보내준다고 해도 이거 시간 걸리잖아요. 우리가 당장 써야 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딱 가서 일을 시작을 하시면 일단 저축 많이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를 쓰세요. 내가 얼만큼 손에 쥐고 있는 돈이 뭔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한국에 갑자기 가야 하는 일도 생겨요. 친인척분이 돌아가신다던가 해서 갑자기 생겨요. 내가 그거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행 가고 싶은 것도 알고 쇼핑하고 싶은 것도 아는데 혹시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나를 위해서 돈을 조금 저축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거 가기 전에 북미 쪽에 유명한 커뮤니티 레딧 이런 거 있죠.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서 현지인들 거기 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아니면 거기 맛집은 어떤지 어느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고 어느 곳이 놀기 좋은 곳인지 이런 거를 미리 알기 위해서 현지인들과 소통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할 수 있으시다면 펜팔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뒤에 질의응답이 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발표 작업 끝나고 할 거라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안전정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보충만 하면 정말 퍼펙트한 것 같아요. 발표 다 하고 집 가는 중.